박지원 의원이 SNS에 올린 게 푸하하 전환길 공천 확정. 한동훈 또 탈락. 분당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고문 취임입니까? 라는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네. 전환길 나 공천하겠다. 근데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배신자 얘기하면서. 그때 들어온 그 비표도 자격이 없는 걸 가지고 들어왔다고 나중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받아주잖아요. 이 지금의 장동혁 체제는 전환길이라는 저 인물에 그냥 엮여서 가버린 셈이니까 전환길을 공천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걸 과연 어느 지역에 공천을 했을 때 받아줄 거냐? 네. 아마 현실로 닥치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거는 네. 당시의 상황, 이기기 위한 공천하는 게 선거지 아무나 그냥 갔다가 자기가 보은하듯이 갔다 하는 건 공천은 그거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가 뭐 수백 군데가 펼쳐질 때는 한두 군데가 할 수 있지만 네. 보궐선거란 거는 대여섯 개밖에 못하고 하게 되더라도 여기서 승패가 갈린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지금 결을 보면은 한동훈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 어제 뭐라 했습니까? 전환길 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분은 밖에서 역할을 할 것이고 나는 정당에서 역할을 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 네. 전환길 씨도 마찬가지 화답했어요. 내가 당 안으로 들어가거나 뭐 국회의원 이런 생각보다는 밖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전환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보다 전환길 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당대표 토론회 때. 그러니까 어제 딱 당선이 되고 박지원 의원이 SNS에 올린 게 푸하하 전환길 공천 확정. 한동훈 또 탈락. 분당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고문 취임입니까? 라는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전환길 씨가 공천을 진짜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윤경호 위원님. 저 공언대로라면 그렇게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다시 뒤집어 보면 김문수라는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이 경선 후보가 왜 떨어졌을까? 저 토론회라든지 다른 자리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장동혁 후보는 전환길을 나는 공천하겠습니다라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이 75만이든 78만이든 그 정도 중에 18만만 얻었다고 하지만 네. 투표율은 지금 46%, 47%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안 했다는 건데 투표를 한 절반 중에 18만이 똘똘 뭉친. 그러니까 이 18만이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극우 하는 이유가 이 장동혁 후보가 했던 얘기 중에 두 가지가 핵심이죠. 하나는 전환길 나 공천하겠다. 근데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배신자 얘기하면서. 그때 들어온 그 비표도 자격이 없는 걸 가지고 들어왔다고 나중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받아주잖아요. 또 하나, 장동혁 후보의 얘기 중에 계엄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 또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여러 종교 집단 중에 극우 세력들과 정치 세력화돼 있는 그들과 지금 장동혁 대표는 손을 잡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지금의 장동혁 체제는 전환길이라는 저 인물에 그냥 엮여서 가버린 셈이니까 전환길을 공천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걸 과연 어느 지역에 공천을 했을 때 받아줄 거냐. 네. 그다음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내년 6월에 있는 건데 그 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거냐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걸 잘 계산을 해야겠죠. 지금 당원 투표 선거에서는 저게 먹혔죠. 네. 그러나 나머지 샤이 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중도층도 있고 아주 반대를 하고 있는 진보층도 있단 말이죠. 그 전체로 판을 넓혔을 때는 계속해서 전환길을 매개로 내세워서 전략을 끌고 가는 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그걸 잘 계산해야겠죠. 네. 일단 당 선거기 때문에 당심이 80이어서 이 전환길 씨랑 손잡고 되긴 했지만 과연 내년 있을 지방선거도 전환길 씨랑 손잡고 될 수 있을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혹시 저희 자료 영상으로 좀 보셨나요? 어제 장동혁
이 대표가 선출이 되는 그 상황을 같이 보면서 전한길 씨 손뼉을 치고 굉장히 또 즐거워했었죠. 근데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이겁니다. 제목하여 신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전한길 씨 지금 말을 막 탁탁 지금 놓고 있고 TK 지도에서 딱 TK 지도를 펴놓고 뭔가 말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싸 공천 영순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씨 공천 준다고 했는데 그럼 진짜 공천 받는 거야? 라는 건데 지금 만평에서는 아싸 공천 영순이 TK 어디로 갈까를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또 어제 직접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요 얘기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전한길을 지명할 것인가 뭐 그런 뉴스도 막 나옵니다만 전한길은 뭐 감사하지만 안 한다고 그냥 고사할 겁니다. 왜요? 저는 언제나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한 자리 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뭐 국회의원 되라, 내년 보궐선거에 나가라, 뭐 최고위원 해라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괜찮지만은 다만 저는 이게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평당원으로 하고 저는 머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공천 준다 그러는데 나 평당원 해. 지명직 최고도 아니고요. 뭐 아무것도 나 공천도 아니에요. 나 평당원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진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토론할 때 이제 왜 밸런스 게임에서 네. 한동훈 대 전한길 했을 때 전한길 했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은 아마 현실로 닥치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거는 네. 당시의 상황 이기기 위한 공천하는 게 선거지 아무나 그냥 갔다가 자기가 보은하듯이 갔다 하는 건 공천은 그거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가 뭐 수백 군데가 펼쳐질 때는 한두 군데가 할 수 있지만 네. 보궐선거란 거는 대여섯 개밖에 못하고 하게 되더라도 여기서 승패가 갈린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지금 결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 어제 뭐라 했습니까? 전한길 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분은 밖에서 역할을 할 것이고 나는 정당에서 역할을 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 네. 전한길 씨도 마찬가지 화답했어요. 내가 당 안으로 들어가거나 뭐 국회의원 하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밖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결이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한 지금 전한길 씨도 내 문제로 장동혁 지도부의 초반 뭐 리스크를 내가 초래하고 싶지 않다는 뜻은 분명히 가진 거고 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 우리 격언에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강을 건넜으면 산을 올라가야죠. 네. 스틱이 필요하지 뗏목 지고 올라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했던 말과 선거 이후에 했던 상황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전한길 씨나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장동혁 체제가 완전히 안정되고 장동혁 대표가 정말 당의 그립을 쥐었다라고 판단할 때는 그때 또 어떻게 갈지는 살아있는 생물로서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저는 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는 게 전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선거 때 한 얘기와 선거 이후에 한 얘기가 사실 같을 수는 없는 거다. 안정화가 되고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입지가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뭔가 그립을 쥔 장동혁 대표는 뭔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 말 내뱉은 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기자들이 그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장 대표한테.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능력을 위주로 제가 약속했던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저에 대한 꼬리표는 극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저를 극우로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튜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하려면 혁신으로 나아가려면 지금은 강하고 선명한 장동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많은 보수 유튜버들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 나는 기계적인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뒷얘기가 많은 언론이 날 극우라고 표현을 했지만 보수 유튜버들은 아니다. 네가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당선이 됐습니다. 강하고 선명한 장동혁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튜버들이 말을 했고 난 그렇게 당대표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윤경호 위원님, 장동혁 대표의 뭐 좋게 얘기하면은 보수 유튜버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보수 유튜버들한테 당선에 대한 마음의 부채를 좀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명직 최고 누구 할 거예요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보수 유튜버가 지명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특히 지금 얘기에 2번, 3번 강조했던 게 많은 유튜버, 보수 유튜버, 저에게 지지, 그게 딱 당원들이 원하는 뭐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완전히 거기에 지금 눈을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경주마 중에 이 눈을 가려놓고 앞에 홍당무 하나 걸어놓으면 오로지 그 홍당무 하나만 보고 앞을 향해서 뛰는 아까 우리 최수영 의원 숫자로 잘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75만, 78만의 권리당원 중에 네. 딱 4분의 1만 열정적으로 장동혁이라는 대표를 지지했다. 나머지 4분의 3은 그 4분의 3이 국민의힘의 당원이란 말이에요. 이 외연을 더 넓히면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제1야당으로서 지금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아직도 지금 보수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건 네. 내년 6월에 전국 단위의 선거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가를 아직은 지금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만약에 지금 107석의 의석이라고 하지만 장 대표가 아까 말했잖아요. 뜻이 다른 사람들은 뭐 결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더 줄어들고 보궐선거 치르면 숫자의 변동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지방선거에서도 현재보다 더 세력이 줄어들면 과연 입지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보장받은 임기는 2년이잖아요. 네. 그 2년 동안 얼마나 그러면 보수를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외연을 확장을 해 나가야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집권당과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극우하고만 손을 계속 잡고 가면 그거는 스스로 입지를 더 좁히는 건데 딱 그 표현이 많은 유튜버, 보수 유튜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마 저는 내년 지방선거 전부터 삐그덕거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임기가 2년이긴 합니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를 계속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사실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수영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이건 여야 없이 네. 보십시오. 지금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건 여야 없는 현실입니다. 그 정청래 당대표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 그리고 바로 그 김어준 유튜브에 또 출연합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도 유튜버들 우리 용산 대통령실 출입시켜주겠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전한길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네. 유튜버들의 신세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현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 과정의 상징으로 봐야지 유튜버를 뭐 최고위원회 내가 네. 오겠다고 하겠다. 아니죠. 유튜버들에게 소구하는 정치가 여야 할 것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오히려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봅니다. 네.